자, 오늘 영상은 새로운 국면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내뱉어야 되는 단어들, 개념들을 이제부터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실제 분류를 들어갑니다. 그, 절대 어려운 것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것 없고요. 마음을 다지긴 하는데, 분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지금 중요하니까 잘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을 다져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뭐 이런 걸 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분류학이란 학문이라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먼저 보지 말고 큰 틀 구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어려운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딱 이 케이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아니죠. 지난 영상에 피자식물에 분류할 때 먼저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면 진화의 경향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방향을 가지려고 한다면 진화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또 지구의 상황, 우주적 변화, 지축 이런 것들이 평생 뭐 우주 생명 있는 한까지 똑같이 있다. 그런다면 어떤 방향이 있겠죠, 그죠?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은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환경이 완전 뒤집어지면 또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경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향을 꽃식물이 혹은 꽃식물이 아니라 나자식물 이런 식물들이 있던 기간, 그 기간 내에 3.7억 년 지금까지 기간 내에 있었던 그때까지의 어떤 지구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감각을 좀 가지고 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 감각을 가진 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크론키스를 공부할 텐데요. 왜 그럴 것이다 하면 크론키스는 보는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파가기가 참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띄고 있는 유전자로 분석하는 APG로 갔더니 꼭 그게 맞지는 않더라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대략은 살펴보면 속단위나 과 단위에서는 대략 맞아요. 근데 그 과 단위 이상으로 갔을 때, 뭐, 강 이래 갔을 때는 DNA 구성했더니 친소관계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많이 바뀌어 있지만, 밑쪽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크론키스트로 잘 분류를 이해했다가 APG로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APG를 크론키스트를 이해하게 되면 숲에 나가서 굉장히 뭐랄까 재미도 있어요. 자신감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일 꼭지에서 이것만 아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라는 게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죠? 이거라는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와 있습니다. 이거란 쌍자엽, 단자엽 나눈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쌍자엽의
여섯 개 아강, 단자입에 다섯 개 아강. 이거는 사실 우리 입에 좀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뇌야 돼요. 이걸 이제 한번 시험 치기 위해서 답 맞추기 위해서 외워서가 아니라요. 계속 읽고 생각하고 또 까먹고 또 불러보고 까먹고를 수십 번 해서 현장에서 말이에요. 현장에서. 책상에서 막 하기도 하겠지만 현장에서 계속 떠올리면서 이 여섯 개 아강, 다섯 개 아강을 입에 계속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여섯 개 아강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하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제발 어렵다, 많다, 이거 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는 훈련으로 익히겠다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APG 가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반복이지만 현장에서 이걸 먼저 하게 되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쌍자엽에서는 여섯 개 아강을 나누는데, 이름이 목련아강, 조롱나무아강, 석죽아강, 오악과아강, 장미아강, 국화아강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냥 줄줄 1, 2, 3, 4, 5, 6 하듯이. 1, 2, 3, 4, 5, 6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붙어졌듯이 이것도 입에 붙어져야 돼요. 진짜 붙여버려야 돼요. 목련아강, 조롱나무아강, 석중아강, 오악과아강, 장미아강, 국화아강 이게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택사강, 정리화강, 다기장풀화강, 생강화강, 백합화강 이게 주르륵 붙어야 돼요. 순서는 왔다 갔다 좀 있을 수 있다더라도 이런 아강 자체가 또 붙어버려요. 그럼 대략 순서도 대략 맞아져요. 그죠? 목련화강, 조롱나무화강, 석주화강, 오악가강, 장미화강, 국화화강, 택사강, 종려화강, 양불화강, 생강화강, 백합화강 이거를 계속 읽고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도 끄집어내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딱 보거나 풀을 딱 보게 되면 무슨 아강일까?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해요. 이거 먼저 해보세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무슨 아강이냐, 요거는. 요거부터 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무나 풀이 무슨 아강이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이 아강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여섯 개 아강, 다섯 개 아강을 이름 쓰기 위해서 맞고 틀리고는 다음에 하셔야 돼요. 맞고 틀리면 점점 요즘 맞아가면 되잖아요.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괜찮아요. 그냥 요 녀석은 보니까 목련 아강 같아. 이러면서 아강을 머릿속에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길게 보자고요. 예? 길게. 지금 내가 현장에 나가서 딱딱딱딱 맞추기를 원하지 마시고, 한 10년 있다가 내가 되겠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만 하긴 몇 개월이면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참 걸려서 난 좀 느리더라. 난 좀 외워도 잘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나 풀 보면은 얘는 무슨 아일까? 조롱나무 아일 같아. 100%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요게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목련화강, 조롱나무화강, 석주화강, 오악가화강, 장미화강, 국화화강 요거 입에 붙입시오. 그 다음에 택사강, 종려강, 다계장풀화강, 생강화강, 백합화강. 요, 예. 저도 살짝 해보고 해요. 혹시나 틀리면 부끄러우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입에 막 붙어가지고요.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나?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아강은 굉장히 큰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딱 나눠지진 않아요. 하나의 기준이었으면 대부분 학자들이 다 동의했겠죠. 그죠?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경향을 잡고서 그룹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큼 딱딱 잘리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의 경향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경향은 쌍자입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떨어져 있어요. 국화가 빼놓고. 그럼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략의 경량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략의 경량은 잎하나 잎하나고 마지막에 합하나더라.
또 요 사이에는 그죠? 기부만 합체되고 위에는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략의 이런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심피는 조금 더 맞아가요. 그죠? 심피는 중간 사이에 좀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심피는 목열화관만 이생심피고 나머지는 거의 합생심피가 된 거예요. 개 중에 이생심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하강 쪽에는. 어쨌든 목련화강만 이생심피고 다 합생심피의 경향으로 이미 들어갔더라. 개 중에는 이생심피도 있어. 그러나 꽃잎은 다 이생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국화학은 거의 합하나 쪽으로 들어갔더라. 물론 이생심피 중에 합하나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 기부가 합체됐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원시적으로 했던 목련화강은 입하나의 이생심피, 많이 진화됐던 국화강은 합하나의 합생심피야. 그 중간에는 변화를 겪고 있어. 왔다 갔다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는 최소한 결정났어요. 그죠? 목련화강과 국화강은 확 결정났어요. 그죠? 목련화강은 입하나의 이생심피, 국화강은 합하나의 합생심피, 나머지 네 개는 왔다리 갔다리. 그죠? 왔다리 갔다리. 그 중에 그러면 요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조금 원시적이다 그랬을까요? 예, 장미야강의 초기 버전이 가장 더 원시적이에요. 그렇게, 그런 개념만 가지면 돼요. 목련화강 원시적이고, 최고는 국화강이 많이 진화된 건데, 장미야강의 초기 버전이 그 다음으로 좀 원시적이더라. 요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술로 들어가 볼게요. 수술로 들어가게 되면, 수술이 엄청 많은 데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요. 수술. 그래서 국화가 이러다면 꽃잎 개수보다 수술 개수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거나 작아요. 다 많아요. 그죠? 다 많아요. 여기도 목련학도 수술 엄청 많아요. 근데 요런 데 보면 조금 줄어있지만 대략 경향이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죠? 줄어드는 쪽으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술이 어디서부터 익어가냐 또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익어가냐. 어디서부터 익어가냐 중요한데 보세요. 화소는 유한화소에서 무한화소로, 무한화소에서 특수화소 쪽으로 진화의 경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술은 약간 반대예요. 수술은 조금 원시적인 것이 구심적으로 성숙해요. 구심적으로 성장하면 구심적으로 뭐죠? 구심적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게 원시적이야. 밖에서부터 안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 밖에서 안으로가 무한화소잖아. 화소로 치면 그 화소랑 다르다는 거죠. 수술은 화소랑 반대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구심적이 조금 원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열화강이 구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석주가강, 오합과강은 원심적이에요.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화소랑 약간 반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장미화강도 구심 원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미화강은 살짝 원시적인 경향이 더 남아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목열화강, 수술만 생각해 볼 때는 수술이 확 줄어든 거는 최고의 선이가 당연히 국화강이에요. 꽃잎 개수보다 조금 작거나 같아요. 그죠? 나머지 건 아직 많아요. 그러나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원심, 구심으로 탁 나눴더니, 목열화강은 구심적이에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석주화강, 오합강은 원심적이에요. 장미학은 구심적이에요. 그 장미학은 약간 올드하다,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밌죠, 그죠? 한번 재추적해 보면 이거 왜 그럼 반대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하죠. 사실 여기만 해도 되지만 참고로 요거부터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제가 했던 여러 영상 속에서 이제 기본이 다 알던 하나도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만 조금 더 귀담아 들으면 보시면 이 두 개 중에 두 개 다 원심적이잖아요. 똑같아요. 이판의 합성심피, 이판의 같아요. 수술도 많고 둘 다 원심적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태자로 들어가 보면 달라요. 태자, 어떤 게 태자가 더 진화가 많이 됐을까요? 측벽 태자가 진화가 많이 됐을까요? 독립중앙 태자, 기저 태자 중.
진화가 많이 됐을까요? 이제 태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더 진화가 더 많이 된 거예요. 이게 더. 그죠? 측벽태자, 측벽태자나 중특태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직은 예, 뭐랄까 중간 단계야. 진화 중간 단계야. 그죠? 독립중앙은 이렇게 독립중앙이 되잖아. 독립중앙이 벌써 이 경막계자 방이 하나로 통합됐잖아요. 그죠? 근데 기저태자는 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기저태자는 요 중축으로 쫙 잘라. 종으로 잘라보면 밑에 이렇게 미시가 돼 있잖아요. 벌써 이건 중축이 날아가는 진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주왕은 조금 더 진화된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는. 이 관점에서. 둘만 비교해 볼 때는 진화가 어떤 게 더 됐는가 따진다면 둘 다 진화가 많이 됐지만 그게 더 많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략 감각이 생기죠. 그죠? 목련화강, 조롱나무강, 석주강, 오합강, 장량, 국화강 대략 감각이 생깁니다. 그죠? 아, 큰 틀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큰 그룹을 지었는가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옵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자입으로 나올게요. 단자입이 들어가면 다섯 개가 있어요. 택사, 종려, 다계장pu랑, 생강, 백합.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만 딱 먼저 기억하면 돼요. 백합아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백합아강, 백합아강, 백합아강이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단자입에서 핵심, 아주 큰 거고요. 백합아강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하단 말은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이장프라강. 이 두 개만 기준 잡으세요. 다기장풀아간, 백화방하고 두 개가 다기장풀아간 기간. 다기장풀아간 뭐 다기장풀이에요.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 벽과 사초가를 넣는 거예요. 벽과 사초가. 다기장풀과 벽과 사초가. 벽과 사초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시대에 벽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사초들도 완전 잡초처럼 있지만 막 엄청 많아요. 다기장풀. 근데 백화방은 뭐죠? 정말 멋있는, 멋있다는 기준이 좀 주관적이다. 그죠? 어쨌든, 다계장풀 너무너무 많고요. 개체가 말이요. 그 다음에 백화바강도 너무 성공적인 겁니다. 이 두 개, 다기장풀하강, 백화바강. 순서는 다기장풀이 먼저요. 다기장풀하강, 백화바강. 그두 개만 하면, 세 개만 하면 되잖아요. 세개 할 때 텍사강. 텍사가 뭐야, 그죠?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텍사는 모르셔도 됩니다. 안 모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많죠. 대부분 다 수생이고요. 우리가 잘 만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생과 육생을 중간쯤에 있는 게 종려강이에요.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종려. 야자나무잖아요. 야자나무와 천남성,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야자나무, 종려성, 그 종려강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텍사는 그냥 알면 나오고, 부를 기회가 없으니까 종려강, 다기장프라강, 그 다음에 생강화강, 백합화강. 생강, 생강화강만 넣으면 되는 거죠. 종려강, 다기장프라강, 생강화강, 백합화강. 이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종려나무 강에는 야자나무와 천남성, 육수와서 이거 기억하면 돼요. 오, 그죠? 그 다음에 다기장풀하고, 다기장풀 떠오르고 바로 벼사초, 벼사초 끝. 생강하고 생강, 파인애플, 이러면 돼. 파인애플 사실 우리가 만날 기회 없잖아요. 파인애플 지어버리고 생강.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 난초, 많죠, 그죠? 백합과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났더니,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죠? 이걸 익히는 겁니다. 근데 익히는 현장에 나오는 게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또 안 하다가 또 하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시 그렸는데 약간 엉성합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을 이해하십니다. 목련화강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목련화강이. 목련강은 쌍자입을 목련강이라고 그래요. 목련강. 백합강은 단자입이에요. 백합강. 목련강은 제일 원시인 걸 잡았고요. 백합강은 제일 진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목련강, 백합강, 목련강, 백합강. 이게 쌍자의 편이에요. 목련강의 시작은 목련아강이고요. 목련아강이 가장 원시적이고 이파나 합생심피 이렇게 됩니다. 수술 많아. 구심적으로 발전해.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조롱나무 아강이에요. 조롱나무 아강은, 조롱나무 아강은 뭔가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뭔가 단순해졌어요. 뭔가 허해요. 막 이런 좀 느낌. 허한데 또 다른 쪽으로 발달하는 거야. 그죠? 조롱나무의 설명을 좀 많이 안 했죠. 내가 다음에 요 설명 끝나가서 다음에 할 때 보면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주광은 뭐였죠? 석주광은, 어, 이판하긴 해요. 그럼 합생 심피해요. 근데 수술도 많지만 진화가 돼서 원심적으로 발전해요. 원심적으로. 태자는 많이 진화했어요. 태자는 많이 진화해요. 태자는. 태자가 많이 진화됐다는 말은 배주, 미씨에 관련된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외부보다는 미씨를 많이 생각했어요. 왜 미씨를 많이 기울여졌을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추측입니다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왜? 석주강은 나무가 없어요. 다 풀이에요. 나무가 없단 말은 뭐죠?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뿌리만 견디면 돼요. 다, 위에 거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졌어요. 풀은. 그죠? 꽃게 와서 그 시방을 어떻게 할까에 도움 더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쭉 올라가면 꽃 키우고 그냥 그 사라져 버리면 되니까. 나무는 나이테 되고 겨울도 견뎌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터지면 안 되고 겨울 눈이 밖에서 견뎌야 되는 나무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풀은 계산. 그러니까 태자가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석주화학은 풀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가 많이 됐는데 수술이 원심적으로 됐다는 진화가 좀 생겼고 태자가 진화가 좀 많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어학과 어강은 나무가 많아. 나무도 있어요. 그죠? 나무도 있고 나무가. 그러니까 어학과 어강은 어떻게 되냐? 석주화학과 똑같아요. 석주화학과 똑같지만 태자가 석주화학보다만큼은 진화가 덜 됐어요. 물론 목렬화강보다는 진화가 됐어요. 목렬화강은 단신피해, 그죠? 변년태자잖아요. 변년태자. 근데 이 변년태자는 더 나갔어요. 그죠? 변년태자보다는 더 측벽태자로 갔잖아요. 그죠? 합생심피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미야강은 어떻게 되냐? 장미야강은 조금 더, 요 초기 버전은 원시적에서 묻습니다. 원시적에서. 초기 버전은 원시적이에요. 아직은 그 꽃받침 꽃님이 구분되고 그 오수성, 사수성 이렇게 된 거는 진화가 좀 됐지만 아직은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수술은 아직 그 구심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구심적으로. 그러니까 장미야강 됐고, 그 다음에 국화강은 진화가 많이 됐어요. 파진권님도 많이 진화돼서 굉장히 특수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수술도 많이 줄었는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임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땅땅 남기는 거죠. 음, 다 됐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했습니다. 우선은 6개 아강을 머릿속에 넣는 게 우선입니다. 6개 아강. 목련아강, 조롱나무아강, 석주아강, 오합가강, 장미아강, 국화강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자, 텍사강은 수생신분이니까 우리가 만날 기회 없으니까 부를 일 없겠다. 그냥 텍사강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종려아강은 뭘, 종려나무, 야자나무, 참남성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다기장풀은 그 덜기장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벽가사촉가, 그죠? 생강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생강, 파인애플은 우리 만날 기회가 생강, 그죠? 그다음 백화강은 백합, 난초, 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택사강, 종리아강, 다기장풀아강, 생강아강, 백합아강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머릿속에 넣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거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계속 쓰이려는 여러분 머릿속에 더 넣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 목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목열화 강에 뭐 어떤 목이 있는지를 막 들어갈 겁니다. 그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제 저작권을 할 겁니다. 훔쳐가지 마세요. 목련을 강할 때 기억하실 거는 목련을죠, 목련. 목련꽃을 기억하세요. 그죠? 목련꽃은 화피가 이렇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모르게 화피가 하얗게 크다랗게 있고 중간에 뭐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막 빨갛고 하얗고 있더라. 이렇게 수술도 많고 깜술도 많더라.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목련 쪽은. 그죠? 그다음에 조롱나무 아강뭐 뭘 얘기하냐면 조롱나무 아강에는 요거.
꼬리 화석. 요것만 기억하세요. 꼬리 화석. 꼬리 화석가 있는 것은 다 조롱나무, 아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쐐기풀, 참나무, 다, 가래, 뽕, 그죠? 꼬리 화석. 위 화석을 기억하시고요. 석주가강은 다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제가 아이콘을 못 찾아서, 비름, 마디풀. 마디풀은 여기에 비름, 엿귀, 이것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주가강은 석죽과 마디풀과 마디풀목, 석중목, 이렇게만 기억. 마디풀목, 석중목, 요것만 기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악가강은 뭘 기억하냐면,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저의 어떤, 아, 재롱입니다. 오악가강은 제비를 떠올리세요. 제비. 제비꽃목이요. 제비꽃목이 있거든요. 제비꽃목이 있어요. 어쨌든 오악가강은 일단 제비를 떠올려요. 오악가, 오악가, 오악가. 오악가와 제비가 연결이 안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연결됩니다. 요거 말고 다음 점정할 때 보면 연결됩니다. 일단 오악강은 뭐 제비를 떠올리세요. 제비꽃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 제비꽃. 제비를 떠올리고요. 장미를 두면 장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장미. 장미를 떠올리는데 예쁜 아가씨. 정말 멋있게 생긴 꽃미남 신사. 이걸 떠올리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할까? 또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멋진 남자이면서도 가정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까? 요 멋진 장미 같은, 파릇파릇파릇한 20대의 요 느낌, 장미하면 그 느낌을 가지면 돼요. 음?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찾는, 요거. 국화는 뭘 떨어냐면, 국화는 못 떨으세요. 국뽕, 국뽕. 애국.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조선시대예요. 요즘 시대 이랬다가는 예, 혼납니다. 곤란해져요. 완전히. 근데,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다 개념입니다. 어쨌든 국가관 국뽕. 요 개념을 넣으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갑니다. 목 단위가 많은 목들이 정리가 쏙 됩니다. 간단하고 우습고 넘어가지 마세요. 제 말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우습게 받아들이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요거, 그림까지 하는 걸, 요거를 계속 익히십시오. 익히신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앞날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현장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하라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세요. 우습게 보세요. 우습게 계속 보세요.